갑작스럽게 사망한 지 5년이 됐습니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이후 후계자인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기대하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확산했는데요. 오늘날 북한은 비교적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재자의 단순 사망이 정권 교체의 계기가 되지 못한다는 미국 교수의 연구 논문이 관심을 끄는데요. 1946년부터 2012년 사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포함한 79명의 독재자가 자연사했는데 이후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된 나라는 고작 4%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87%가 후계자에 의해 독재 정권을 유지했는데요. 김정일 사망 5주년을 맞아 이 연구 결과가 북한에 어떤 의미를 시사하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진실의 창으로 북한을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을 듣고 계십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대 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에 현지 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립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증 급성 심근경색과 심장 쇼크 합병증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지 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공식 후계자로 공식화된 김정은이 권력을 물려받았는데요. 17년간 북한을 통치하며 독재자로 군림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숨진 이후 많은 전문가와 언론 그리고 전 세계는 과연 김정은 체제의 북한 정권이 제대로 유지될까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특히 경험이 부족하고 나이가 어린 후계자 김정은이 권력을 잡고 북한 정권을 장악할지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했는데요. 심지어 북한 체제가 곧 무너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5년이 지난 오늘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큰 흔들림 없이 기존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의 에리카 프란츠 정치학과 교수는 최근 흥미로운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장기 집권한 독재자가 사망했을 때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관한 내용인데요. 1946년부터 2012년까지 북한의 김정일을 포함한 79명의 독재자가 집권 도중 자연사했는데 이후 민주화 정권으로 교체된 사례는 겨우 4%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87%가 기존의 독재 정권을 유지했는데요. 오늘날 북한이 바로 이 경우에 속합니다. 에리카 프란츠 교수의 설명입니다. So we decided to evaluate the evidence and see what actually happens when dictators die in office of natural causes. 전 세계의 독자들이 나이를 먹고 사망하면서 해당 국가의 정치적 변화를 예상하거나 전망하죠. 1946년부터 2012년 사이 독재자가 자연사한 이후 과연 정권이 바뀌었는가?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이뤄졌는가? 아니면 쿠데타를 통한 새 정권이 들어섰는가 등을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대다수의 경우 독재자가 숨진 이후 정권이 유지되거나 현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쿠데타나 민주화 시위에 따른 정권 교체가 아닌 독재자의 자연사는 정권이 바뀌는 계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ictator death in office is really kind of a non-event in that regimes usually bounce back fairly quickly after it occurs. 국제사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북한의 불안전성을 불러올 것으로 예측했고요. 실제로 대다수 독재 국가의 지도자가 사망했을 때 정권 교체를 기대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았는데요. 프란츠 교수는 숙련된 독재자의 통치 기술과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핵심 권력층의 성향을 배경으로 지적합니다. Yeah, so 87% of the time that dictators die in office, the regime remains intact. 꼭 북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쿠바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 독재자는 사망하기까지 오랜 기간 권력을 잡아왔죠. 또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고 후계자도 미리 지목해 놓을 만큼 숙련된 독재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망해도 정치적 공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독재자의 자연사가 정권 교체의 계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핵심 기득권층이 후계자의 곁에서 정권의 안정화를 꾀하는데요. 현 상황을 유지하고 기득권층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재빨리 후계자를 도와 권력 잡기에 나서는 겁니다. Because many of these individuals are better off with the continuance of the status quo, they often maneuver and back the leader's successor, and we see regime stability as a consequence. 연구 내용에 따르면 대다수 독재 정권의 새로운 후계자는 정권을 유지하기까지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 1, 2년 내에 정권의 안정화를 위해 강한 억압 정치를 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숙청과 단속, 통제를 이용해 공포 정치를 휘둘렀는데요. 강한 독재 정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겁니다. 일본의 언론 매체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의 서명입니다. 김정은이 누군가요? 이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2, 3년 동안에 절대 독재자로 만들려고 하니까 시스템이 따라가야 됩니다. 위반이 생겼을 때 엄벌 처하지 않으면 사람들 말 듣지 않습니다. 김정은이라는 아직도 젊고 실적이 없는 사람을 무리하게 유일 절대 독재자로 만들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연구에 나타난 통계에 따르면 1946년부터 2012년 사이 독재자가 사망한 이후 5년 내에 독재 정권이 무너진 사례는 24%에 불과합니다. 1년 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는 10%를 조금 넘고요. 또 이 중 민주화를 이룬 사례는 37%. 결국 나머지는 다시 독재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북한은 개인 중심적인 다른 독재 국가와 달리 매우 조직적이고 당과 군대의 힘이 강력해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기초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민주화 시위를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란츠 교수는 북한의 독재 정권이 결코 좋은 형태는 아니라고 평가하는데요. I mean, I agree with what you had just said, that those first 3 years are actually very critical, and that's true when a new regime seizes power. 독재자가 사망한 이후 누가 정권을 잡던 처음 3년은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북한을 보면 다른 독재 정권과 달리 매우 조직적이고 강력한 당이 집권하고 있고 강한 군사력도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독재 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는 별로 좋은 징조는 아니죠. 냉전 이후 시민이 주체가 된 민주화 시위가 많이 일어났고 전 세계적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지만 북한에서는 이를 억압하고 있고 이것이 현 정권을 유지하는 핵심이죠. 이는 북한의 민주화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도전입니다. That can also challenge regimes. Globally, we are seeing more mass-based efforts toppling dictatorships than ever before. 결국 북한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지 독재자의 사망이 아닌 민주화를 갈망하는 북한 주민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도 정권 교체 시기 민주화 정권을 이루는 배경으로 독재자의 사망이 가장 낮은 가능성을 보인 반면 민주화 시위가 90% 안팎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실제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발생한 국가의 50%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So, granted that the overall chance of regime change is low when a dictator dies, should that happen, we're going to be more likely to see a new dictatorship form. 독재자의 사망은 정권이 바뀔 수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새로운 독재자 정권을 맞이하기가 더 쉽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주체가 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을 때 민주화를 이루는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독재 정권이 무너지면 새로운 독재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시민운동이 민주화를 이루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환경의 변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민주화 정권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Because those types of efforts, particularly when they're non-violent, are more likely to create openings for democracy. 이런 가운데 이시마루 대표도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북한 내부의 반응은 매우 냉정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합니다.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공포 정치와 통제에만 매달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전혀 나아진 것이 없는 김정은 정권의 미래에 대해 북한 주민의 기대와 평가는 매우 낮은데요.
김정은 시대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지만 앞으로 김정은 독재 정권의 끝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난날 독재 정권의 변화와 교체 통계를 보면 북한의 민주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더 낮아 보이는데요. 독재자의 사망, 즉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이 북한의 정권 교체, 권력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는 결국 북한 주민 스스로 이뤄내야 한다는 무거운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노정민의 라디오 세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